지금 포물선 위에서의 접선이라고 해서 나와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접선 얘기를 좀 했었는데, 오늘 이제 접선 관련해서 뭐 개념적인 설명은 다 끝날 건데, 일단은 접선부터 정리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보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문제에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이제 포물선, 그 다음에 타원, 그 다음에 쌍곡선 모두 해가지고 공식 관련해서 얘 같은 경우는 공식을 좀 암기해가지고 우리가 공식을 좀 적절하게 써먹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두 번째 상황은 접점이 주어진 경우죠. 즉 2차 곡선 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 x1, y1이라는 좌표가 주어졌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라고 했는데, 어디를 펴보시냐면 그 밑에 보시면 돼요. 96페이지 바로 밑에 요 내용. 그래서 더 알아보기 보시면은 별표 치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접점이 주어졌을 때 공식을 다 외우기가 애매하단 말이야.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x제곱 대신에는 우리가 어떤 식을 집어넣으면 되냐면 x1, x라고 해서 이렇게 주어진 요 x1이라는 게 좌표죠. 접점의 좌표. 자, 그 다음에 y제곱이라는 것에다가는 얼마를 대입하시면 되냐면 y1, y 라고 해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x자리에다가는 뭐를 대입하시면 된다고 그랬냐면, x자리에다가는 2분의 x 더하기 x1이라는 요식을 대입하면 된다고 그랬고요. y라는 거에는 그대로 2분의 y 더하기 y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대입하시면은 모든 공식을 다 외우실 필요가 없겠죠. 그냥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2차 곡선식에다가 x제곱 자리엔 요거 대입하고 y제곱 자리엔 얘 대입하고, 그 다음에 x자리엔 요거 대입하고 y자리엔 요거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해봐라 라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y제곱은 4px라는 포물선의 방정식이 나왔을 때, 이 포물선의 방정식에서 접점의 좌표를 만약에 x1, y1 이렇게 x1, y1이라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는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y제곱이라는 자리 대신에 요걸 대입하라는 거죠. 되나요? y제곱 대신에 요거 대입하니까 y1 곱하기 y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4p가 되고요. 곱하기 x 대신에 요 값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니까 2분의 x 더하기 x1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질 텐데, 그러면은 2가 그대로 약분이 되니까 이렇게 정리가 돼서 공식 자체는 y1, y는 2p 곱하기 x 더하기 x1이다 라고 해서 나오는 거야. 되니? 즉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공식이 이런 식인데, 이런 식을 우리가 다 외우기가 애매하니까 그냥 2차 곡선 위에서 접점이 주어졌을 때는 이 방식을 채택해가지고 계산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타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예를 들어서, 자, 타원의 방정식이 뭐 16분의 x제곱 더하기 9분의 y제곱 하고 얘가 1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의 곡선 위의 점이, 요 점에서의 곡선 위의 점이 예를 들어서 x1, y1이다 이렇게 주어졌다면, 그럼 이때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빨리 구할 거냐라는 건데, x제곱 대신에 뭘 대입하면 돼요? x1, x를 대입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접선의 방정식은 얘는 16분의 x1, x라고 써주시면 되고, 더하기 9분의 y1, y라고 써주신 다음에 는 1이다 라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니까, 16과 9를 곱하면 얼마가 돼요? 4에 4, 3, 12의 제곱이 되니까 144가 되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좀 이쁘게 정리를 하면 얘를 이렇게까지 해서 144예요 라고까지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지. 됐나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될 거고, 우리는 이런 식의 접점이 주어졌을 때는 x 대신에는 요거, y 대신에는 요거, 그 다음에 x제곱과 y제곱에는 요거를 대입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되니? 그러니까 모든 공식을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자, 요 부분만 좀 체크할게요. 자, 2차 곡선에서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요 부분 해놓고 요 부분에다 별표 해두시고 접점이 주어졌을 때는 모든 공식을 다 외우실 필요가 없이 우리는 요 방식을 택해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됐나요? 자, 요 정도까지 일단 정리를 해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좀 넘어가시면 타원도 마찬가지고 타원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공식의 형태가 나온 거고요. 자, 그래서 하나 좀 연습 간단하게 해보면 보기 9번 잠깐 볼까요? 보기 9번이 어디냐면 98페이지에 있어요. 여기서 요거 해볼게요. 요거 2번. 그럼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공식을 외우고 있지 않아도 얘가 2, 3이라는 애가 주어지잖아. 그지? 그러면은 요 값이 뭐가 될 거냐면 x1이 될 거고 요 값은 이제 뭐가 되냐면 y1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지. 됐니? 그러면 우리는 x제곱 대신에 뭘 대입할 거냐면 x1이니까 x1을 그냥 2x라고 놓고요. 자, 그다음에 y제곱은 y1, y니까 얘는 3y라는 것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된다. 라는 형태가 될 거고, 자, 요거를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3 곱하기 x제곱이니까 2x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에 y제곱이니까 3y가 들어가고 얘가 6, 마이너스 6이다.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약분이 전부 6으로 되죠. 전부 6으로 되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은 x-y는 1과 같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야. 확인되시죠? 오케이. 네, 이 정도까지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했어요. 요거까지 확인해서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자, 문제에서 이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인데 요거 세 개는 암기를 하셔야 돼. 알겠니? 요 세 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는 좀 정리를 잘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접점이 주어졌을 때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 테크닉을 이용해서 접선을 좀 빨리 구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교육 과정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수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요거는 어디다 정리를 해놓냐면 곡선하기 전에 거기 98페이지 어디 여백에다 적어놔. 자, 이따가 쌤이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포물선에 대해서는 조금 중요해가지고 포물선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얘기를 할 거야. 어이구. 포물선에 대해서는 좀 많은 얘기를 할 건데, 자, 우리가 이제 2차 곡선에서 접선을 바라보는 자세, 접선을 어떤 식으로 관찰하고 어떤 식으로 풀 거냐,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겁니다. 포물선이에요. 포물선은 얘는 공식 자체를 통한, 공식을 이용한 연산 또 중요하지만,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포물선에서의 접선은 얘는 기하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즉 포물선의 접선만이 갖고 있는 기하적인 특징이 있고, 이 기하적 특징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출제 포인트 1순위예요.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따가 뒤에서 개념 익힘 통해서 정리를 해볼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포물선에서 접선이 나왔을 때 우리가 문제에 접근하는 자세와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타원과 쌍곡선이죠. 요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거야. 요게 좀 차이가 있는데, 타원과 쌍곡선에 대한 접선이 주어졌을 때는 얘도 물론 기하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는 해요. 근데 기하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교육과정에서는. 알겠나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수능이라는 시험을 준비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수학에 대한 진리 탐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가장 최적화된 정리법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포물선이라는 것은 기하적 특징을 물어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서 정리를 할 거야. 알겠지? 근데 타원이나 쌍곡선이 나왔을 때는 그냥 얘는 공식을 이용해서 그냥 계산 열심히 하시면 돼요. 딴 거 괜히 어설프게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문제가 더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타원과 쌍곡선이 나오셨을 때는 그냥 공식 이용해가지고 계산 처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고,
니네가 문제를 딱 봤을 때 포물선과 접선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자세와 그 다음에 타원과 쌍곡선을 다루는 자세가 좀 다르다는 거. 알겠죠? 이 부분 좀 기억을 하고 계시고 필요한 공식들은 당연히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2차 곡선밖에 한 점인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좀 보면 우리가 3차 함수에서도 배웠던 거 간단히 복습해 볼게.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원 밖에 점이 하나가 있어. 곡선 밖에. 그럼 곡선 밖에 점이 하나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했었냐면 자, 이런 식의 접선을 하나 딱 그렸을 때 여기의 좌표를 뭘로 잡냐? 요 좌표를 미지수로 설정한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미지수로 놓는 대상은 바로 접점이 됩니다. 즉 접점은 곡선 위의 점이겠죠. 되니? 그래서 우리가 이 접점을 t, ft라고 이렇게 놓은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 세우고 그 접선의 방정식에다가 뭘 대입하냐면 요 점 A라는 점을 대입을 하는데 요 A라는 점이 곡선 밖에 한 점이니까 요거를 대입했을 때 당연히 등호가 성립해야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등호를 성립해가지고 계산하는 거. 요거를 배웠을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자, 어떤 그림이 있는데 요렇게 포물선이 있다고 해볼게. 자, 요런 애가 있는데 여기에서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요렇게 점을 하나 찍었어. 그리고 곡선 밖에 한 점에서 내가 접선을 그리는데 요렇게 하나가 그려질 거고요. 요렇게 하나가 그려질 수가 있겠죠. 되니?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방정식을 우리는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거든. 되니? 자, 그럼 잘 봐. 순서 자체는 이거야. 일단은 요 점의 좌표를 문제에서 줄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 B라고 놓자 이런 얘기가 돼. A, B라고 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를 모르죠. 그죠? 자, 여기를 모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일단은 요 노란색에 대한 뭘 세워야 돼?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셔야 돼요.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야 돼. 근데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첫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였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나는 한 점, 즉 접점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지.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택일 하시면 돼요. 얘를 가지고 식을 세울 수도 있고요. 얘를 가지고 식을 세울 수도 있다는 거야. 되니?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식을 세우는데 여기에다가 얘를 대입하라는 거지. 되니? 순서 아시겠죠? 식을 세우시고요. 요 점이 지나니까 요 점을 그대로 요 접선의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등호가 어떻게 돼야 돼? 성립해야 한다는 거지. 이해됐나요? 등호가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볼래 라는 거거든. 자,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몇 가지를 언급하냐면 세 가지를 언급하죠.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요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자, 보자. 자, 요거 있죠. 요렇게 세 개. 그래서 요 세 개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요 첫 번째는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기울기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접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밑에 설명을 보시면은 학교 교과서에서 권장하는 풀이가 몇 번이래? 방법 2번이래. 즉 접점의 좌표를 잡아서 식을 세워라 라는 거래.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방법 1과 방법 3에서는 수직선인 접선 x는 a를 구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거든. 자, 그럼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수직선인 접선이라는 것은 포물선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 포물선이 이렇게 있는데 포물선에서 여기서 내가 접선을 하나 그리면 뭐 곡선 밖에서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지.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야. 잘 봐. 요 점이 꼭지점이잖아요. 그죠? 요 점이 꼭지점이니까 내가 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되니? 그럼 뭐 보통 뭐가 돼? y축이 되겠죠? 아니면 평행 이동하면 뭐 다른 식이 될 거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x가 0이라는 방정식이 나오는데 요 x가 0이라는 식도 요 포물선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된다는 거야? 결국 접선의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되나요? 얘도 접선의 형태가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도 접하는 점이니까 얘도 접하는 점이니까 뭐로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접선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방법 1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울기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얘는 기울기가 무한대죠. 됐나요? 얘는 기울기가 없어요. 오케이?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가 없어.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가 없으니까 여기 나와 있죠? 기울기가 없으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가정해서 풀면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과서에선 주로 몇 번 방식을 추천한다? 2번 방식을 추천한다라는 건데 자, 이거는 교과서 얘기고요.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접선에 대해서 식을 세우실 때는 자, 이렇게 써놔. 방법 1을 가지고 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세 개 중에서 어떤 걸 택할래? 라고 하면 물론 세 개에 대해서 다 알고는 있어야 돼. 인지는 하고 있는 상황 중에서 그래도 방법 1이 편하다는 거야. 즉 기울기를 미지수로 놓고 식을 세우는 게 편하다는 거죠. 포물선이 제일 중요하니까 포물선 중심으로 가볼게요. 그럼 포물선이 이렇게 주어졌지. 그치? 그러면 식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잘 봐. 어디를 지나는 거냐면 곡선 밖의 한 점 A, B를 지나는 거야. 얘가 곡선 밖의 한 점. 자, 곡선 밖의 한 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요 직선이 얘를 지나죠. 그럼 대입을 하세요. 대입을 하시면 B는 여기가 MA 더하기 M분의 1이 되지. 그러면은 요게 꼴보기 싫으니까 M을 양변에 곱해서 예쁘게 정리를 해주시면 식이 어떻게 나와? AM제곱 마이너스 BM 더하기 1이라고 이렇게 써지고 는 제로라는 방정식이 나오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되고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두 근이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 하나, 기울기 두 번째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뭐까지 뽑아낼 수가 있냐면 근각에서와의 관계까지 뽑아낼 수가 있어서 두 개를 더했을 때 M1과 M2를 더했을 때 결국 어떤 관계가 나와요? A분의 B라는 이런 관계까지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M1과 M2를 곱했을 때 이렇게 곱했을 때 얼마가 나와요? A분의 1이라는 이런 관계식까지 나온다는 거죠. 확인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요렇게 푸는 게 가장 편하다라는 거야. 됐니? 그래서 정리할게요. 자, 곡선 밖에서 한 점이 주어졌을 때는 기울기를 중심으로 식을 세우고 그리고 그 기울기를 중심으로 식을 세우시면 반드시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이렇게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 됐니? 그래서 우리는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뭘로 보는 거야? 바로 기울기로 보는 거고요.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자, 이 조건만 붙일게. 단 수직 접선이 생기는 경우 아까처럼 수직 접선이 생길 수도 있잖아.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알겠나요? 만약에 수직 접선이 생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체크하셔라 라는 거지. 됐니? 근데 그럼 수직 접선이 생길 때가 언제냐면 이런 그림이야. 자, 포물선을 내가 그려볼게.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게 포물선이고 여기가 꼭지점이야. 근데 곡선 밖의 한 점이 얘들아 만약에 여기 하얀 점이라고 해보고 A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하얀 점이라고 해서 A라고 하면 얘는 너무 밑에 찍었다. 이렇게 해볼게. 자, 요 정도에서 잡고요. 여기를 A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접선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하나가 그려지고 밑에서 이렇게 하나가 그려져서 요게 두 개가 생긴다는 거야. 됐니? 그러면 요 친구의 기울기가 바로 뭐냐면 M1이라는 친구가 되는 거고요. 요 친구의 기울기가 바로 뭐가 돼? M2라는 친구가 되는 거지. 그래서 M1과 M2가 바로 뭐냐면 여기서 정리한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근데 잘 봐. 수직 접선이 생기는 경우는 언제냐면 자, 여기에 점이 있는 거야. 얘가 곡선 밖의 한 점이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선이 그려진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수직이죠. 그럼 이 경우에는 기울기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만 조심하면 된다. 그럼 확인할 절차가 뭐야? 문제 풀기 전에 확인할 절차가. 잘 봐. 여기가 꼭지점이잖아. 그지? 여기가 꼭지점인데
곡선 밖의 한 점이 x좌표가 꼭지점이랑 똑같아. 즉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 되겠네요. 꼭지점의 x좌표와 문제에서 주어진 곡선 밖의 한 점의 x좌표 이 두 개가 어떻다는 거야? 서로 같다라는 거야. 이것만 체크하면 되지. 그래서 만약에 이거 두 개가 같아요. 이거 두 개가 같다면 뭐가 되는 거야? 아, 얘는 수직 접선이 생길 가능성이 있겠군. 요거 체크하시라. 되셨습니까? 오케이? 확인하십시오. 요 정도까지. 그래서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는 기울기를 이용해서 식을 세울 수도 있고 접점을 이용해서 식을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법은 그래도 기울기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게 편하다라는 거야. 됐지? 자, 확인하시고 그리고 어디서 그리든 간에 얘들아 곡선 밖의 한 점, 포물선에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릴 수 있는 접선은 몇 개야? 두 개예요. 항상. 알겠죠? 이쪽은 다 두 개야. 어디서 점을 찍든. 됐니? 요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요 보라색 위에 점이 이렇게 있었다고 해봐. 그럼 이게 접선 하나고 이렇게 접선 하나가 또 그려지지. 그래서 하나, 두 개가 생겨. 그래서 자, 그 다음에 포물선 위에 점이 있겠죠. 이렇게. 포물선 위에 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 그럼 포물선 위에 점이 있을 때는 접선은 몇 개밖에 못 그려요? 한 개밖에 못 그려요. 그 다음에 이쪽 있죠. 안쪽. 이쪽에 만약에 점이 찍혀. 그럴 리 없겠지만 이쪽에 점이 찍히잖아. 그럼 안 생겨요. 이쪽. 여기서 만약에 내가 접선을 그리고 싶어. 못 그린다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그려도 접선이 안 나오죠? 됐니? 오케이? 그래서 요거까지 정리해놔. 이 바깥쪽에서는 점을 찍으면 무조건 접선은 두 개가 생깁니다. 알겠니? 그 다음에 포물선 위에 점이 찍히면 무조건 한 개가 생기고요. 안쪽, 이쪽 영역은 안 생겨요. 요 정도까지. 알겠죠? 네. 정리해두세요. 자, 됐나요? 보기 11번 갖다가 하나 연습만 해볼게요. 자, 보기 11번 갖다 하나 연습해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2,3이라는 점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4y제곱은 4다라는 타원이 주어진 거지. 되니? 그럼 타원이 주어졌을 때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볼까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는 거야. 첫 번째는 기울기에 대해서 식을 세워. 됐나요? 기울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타원에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구하니? 이거부터 봐야죠. 확인돼요? 타원에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우리 어떻게 구했나 확인해 보면, 자, 잘 봐. y는 뭐였어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x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됐죠. a제곱 m 이렇게 됐나요? 됐습니까? 자,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데, 아이고, 제곱이 빠졌네요. 네, 이렇게.
자, 그러면 a제곱과 b제곱을 구해줘야 되니까 얘는 x제곱 더하기 요건데 지금 4라고 돼 있으니까 4로 나누세요. 그럼 4가 될 거고 y제곱이 되고 얘가 얼마가 돼?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나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요? 1이에요. 그럼 얘가 1이니까 얘가 a제곱이고 얘가 b제곱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되네. 아, 따라서 직선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얘는 접선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가 돼요? 4m 제곱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곡선 밖의 한 점을 지나는데 걔가 뭐냐면 마이너스 2,3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3을 각각 xy 자리에 대입하라는 거지. 그러면은 3이라는 게 생길 거고요. 마이너스 2m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이게 뭐가 돼? 4m 제곱 더하기 1이니까 우리는 이걸 2차 방정식으로 바꿔줘야겠죠? 그지? 그러면은 이걸 넘긴 다음에 뭐해? 제곱을 해주셔야겠네. 그럼 넘긴 다음에 제곱을 하시면 4m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m이랑 3이죠. 그럼 2m 3 곱해서 2배를 하시니까 12m이 될 거고 플러스 9가 되고요. 얘가 얼마가 되냐면 4m 제곱 더하기 1이다 라고 이렇게 풀리니까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날아가네?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m값이 나오네요. m값은 이거 정리하시면 m값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3분의 2다 라는 애가 나오는 거지. 됐습니까? 이렇게까지. 오케이? 그럼 잘 봐. 선생님 타원은요 곡선밖에 한 점인데 얘는 왜 기울기가 하나밖에 안 나올까요? 왜냐면 잘 봐. 타원도 뚜루룩 그려볼게. 타원을 그냥 대충 이렇게 이렇게 너무 대충 그렸다. 자 이렇게 할 때 그냥 대충 그려놓고 여기에서 점 하나 찍어요. 좀 그런가? 이렇게 찍을까? 그럼 접선이 이렇게 하나 생길 거 아니야? 2개가 생겨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나왔네요. 그죠? 뭔가 이상하죠? 그러면 반드시 체크. 뭐가 있을 거야? 얘가 있을 거라고. 알았어? 이 생각까지면 돼? 자, 2차 곡선의 바깥쪽에서 점을 찍어서 접선을 그리면 무조건 2개 생길 거야. 근데 내가 정상적으로 계산을 했어. 나 계산 잘한 거 같은데 실수 없이 잘했는데 근이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럼 반드시 뭐야? 하나는 이게 있을 거야. 확인해 볼까요? 자, 요 타원에서 중심이고 여기 좌표 찾읍시다. 얼마야? 여기 좌표. 상축. A 얼마야? A 얼마였어? 4잖아. A 제곱이. 그럼 A 얼마야? 2지. 그지? 그럼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2지. 근데 잘 봐. 곡선밖에 한 점이 어디야? 마이너스 2,3이네요. 아, 여기 있구나. 요 위에 있구나. 즉 어디 있어? 점이. 뭐 이 정도에 있겠구나. 그럼 얘는 접선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가 생긴다는 거지.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뭐야?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방정식 상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이해됐어요? 근이 안 생긴다는 거야. 방정식 상에서는. 근데 없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2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뭐의 존재 유무를 확인해라? 수직 접선이 있을 거라는 걸 확신하셔도 된다라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고요. 기울기가.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수직 접선. 즉 x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2개가 나와야 돼요. 하나는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2짜리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2짜리.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짜리는 그냥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근데 잘 봐. 근데 선생님 그러면 m값을 대입하면 여기 뒤에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런 생각 가질 수가 있죠. 그죠? 아니, 그렇잖아. 그지? 근데 이 구조 봐봐. 그림에서 여기서 여기 그림에서 여기 봐. 이 그림에서 만약에 이게 하는 역할이 뭐야? 얘가 하는 역할이 뭐야? y 절편이야. 맞아? 그럼 y 절편인데 요 밑에가 마이너스라고 해봐. 그럼 마이너스면 여기 찍혀야 돼. 이 점에서 여기까지 접선을 그릴 수 있나 판단하시면 돼요. 돼? 안 돼? 안 되죠. 어떻게 접선을 그려요? 여기서 여기 지나게끔.
그러니까 얘는 죽은 애가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지. 따라서 접선 하나는 이렇게 써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접선 하나는 얘가 된다. 됐나요? 그래서 이 부분만 판단하시면 돼요. 수직일 때 늘 조심하셔라. 수직의 존재 유무.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서 푸는 대로 해라 라고 하면 이게 귀찮다는 거야. 왜 귀찮냐? 방법 1 보세요. 거기 풀이에. 방법 1 보면은 접점의 y좌표를 구해가지고 접점의 y좌표를 미지수 잡아서 그런 다음에 식 세워가지고 하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귀찮다는 거예요. 이게. 알겠어? 지금이야 식이 좀 간단한 상황이니까 그냥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니네가 식이 길어지고 계산을 하다 보면 오히려 연립하는 게 더 귀찮은 작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2차 방정식 형태로 미지수를 하나만 놓고 계산하는 게 편하고 대신에 이 부분만 주의 좀 하셔라 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접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 끝났고요. 자,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음함수 갈게요. 자,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거는 만약에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스킵해도 돼. 알았어? 그냥 스킵해도 돼. 알겠니? 근데 얘는 원래는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기백에 있었는데 미적분으로 갔거든요. 근데 음함수 미분법을 이용하면 조금 복잡한 2차 곡선 형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참고로 알아두세요. 참고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가볍게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내가 정리해 주는 것만 알면 돼, 니네. 알겠지? 뭐 미적분하는 애들이야 되게 깊게 좀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기하에서는 딱 요것만 기억하자. 첫 번째. 요거부터 할게. 거기 필기해. 거기 여백에다가. 접선의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뭐라고 배우냐면 미분 계수 라고 배웁니다. 요거는 수투 내용이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만약에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얘를 미분을 해요. 그래서 f'x가 나와. 그런 다음에 요 f'x에다가 요 자리에 뭘 대입하냐면 접점에 x좌표를 대입하죠. 그래서 접점의 x좌표를 여기다 대입해서 나온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접선의 기울기다라는 걸 수투에서 배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두 번째 정리할 거. 그러면 음함수는 대체 뭐냐 하는 건데 음함수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기하하시는 분들은 음함수는요. 그냥 2차 곡선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말자는 거야. 그냥 음함수는 2차 곡선식이야. 됐니? 그래서 한 번은 읽어볼게. 잘 봐. 일반적으로 fx, y는 제로라는 게 도형의 방정식. 여러분들 배웠던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있죠? y제곱은 4x. 그러면 이거 생각을 해보면 니네가 배운 개념 같다 생각을 해보면 이거 함수야? 이거 함수니? 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하는 게 맞죠? 여러분들은 함수가 아니에요. 왜? 그래프 그려보면 이게 x축 y축인데 이렇게 되잖아. 포물선이. 그러면 어때? 이렇게가 되잖아. 그럼 우리 이거 함수라고 배워 안 배워? 안 배워요.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가 대응이 되니까. 맞아요? 정의역에서 화살표를 두 번 쏘면 양다리라서 반칙인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얘는 아니란 말이야. 이해됐어? 근데 원래
얘도 함수라고 할 수 있어. 원래는 그게 뭐냐면 음함수라는 거야. 음함수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를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알면 돼. 니네 알겠니? 이게 메인이 아니야. 니네는 알겠지? 그냥 이건 서브야. 서브. 됐어?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음함수 표현이라고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요 정도만 기억하면 돼. 그리고 여러분들은 음함수는 뭐라고? 2차 곡선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배우면 돼요. 세 번째. 그게 바로 뭐냐? 요거야. 미분법. 자, 음함수 미분법은요. 여기 봐. 저거 보면 더 이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봐봐. 자, 미분한다는 것부터 확실하게 정리할게요. 미분을 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와야 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결과가 나오잖아? 그럼 미분을 하면 결과가 나와. 그 결과가 뭐야? 그 결과가 뭐야? 도함수야. 맞잖아? 우리가 미분해서 얻어낸 결과가 뭐야? 도함수죠? 근데 그 도함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표현법이.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이거. 그죠? 근데 요런 표현도 배워. 니네. 분명히 dy, dx예요. 이렇게도 배우죠. 이것도 나와요.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얘는 y를 x로 미분한다. 알겠어? y를 x로 미분한다는 뜻이라고.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건데 요거를 그냥 편의상 양함수 표현이라고 쓰고 뉴턴 방식 표현이라고 쓰는데 뭐 그런 것까지 기억하실 필요 없고 얘는 보통 음함수 표현이라고 써요. 음함수 표현이다. 표현법의 차이예요. 의미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됐니? 자, 그럼 잘 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것을 내가 미분을 할 거야. 도함수를 구할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잘 봐. 이렇게 하면 돼.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 x제곱을 미분하세요. 얼마예요? 2x죠. 그지? 더하기 y제곱을 미분해요. 얼마예요? 2y죠. 그죠? 2y를 써요. 근데 얘는 y를 미분한 거잖아요. 얘는 x를 미분한 거고 얘는 y를 미분한 거야. 맞지? 근데 어떤 함수건 간에 미분을 하는 문자가 달라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이 표현은 뭐냐면 얘를 미분한다는 건 정확히는 x로 미분한다야. 우리가 보통 쓰는 게. 그럼 얘는 x니까 x를 그냥 정확히 미분한 게 맞거든? 근데 얘는 x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이걸 미분을 해. 그래도 미분을 해. 2y라고. 그 다음에 뭐만 붙여주냐면 뒤에다 이것만 붙여줘. 그러면 돼. 알겠어? 요것만 기억해. 이거 깊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알겠지? 다시. x로 미분하니까 x제곱은 그대로 2x야. y제곱도 그냥 미분한다 생각하고 2y를 써줘. 근데 얘는 문자가 x가 아니니까 우리가 좀 첨가를 해주자고. 그 뒤에 첨가되는 게 뭐야? y를 x로 미분했어요 라는 도장을 딱 찍어주자는 거야. 알겠죠? y를 x로 미분했어요 라는 도장을 찍었어. 자, 그 다음에 상수는 미분하면 뭐예요? 제로예요.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야? 는 제로야. 됐니? 그럼 잘 봐.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dy dx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dy dx를 구해보면 요게 하나의 항이니까 넘기고 나눠. 넘기고 나눠서 정리하면 dy dx는 넘기면 마이너스 2x고 나누면 2y죠. 그지? 그러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y분의 x가 된다. 끝. 이게 도함수라는 거. 아시겠어요? 오케이? 요것만 정확히 좀 기억하면 돼. 됐지? 뭐 요 정도. 가볍게. 그럼 이걸 이용해서 접선을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하면 하나 연습만 해볼게요. 똑같이 가는 건데 자, 요거 하나 연습해보자.
연습만 하는 거야. 근데 모든 문제 이렇게 풀어라는 아니야. 알겠지? 이거 같은 경우에 사실 곡선 위에 점 주어졌으니까 그냥 니네가 알고 있는 곡선 위에 점 공식 쓰시면 돼요. 그게 훨씬 더 편한데,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야. y제곱 4x 이거잖아. 그치? 여기에서의 접점이 뭐니? 1,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약간 수투 스타일로 푸는 거예요. 수투 스타일로. 보세요. 그럼 내가 필요한 게 뭐야? 접선의 기울기.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면 수투에서는 뭘 했어야 돼? 반드시 미분을 했어야지. 그지? F'을 구했잖아요. 그럼 얘는 자, 요식을 이제 뭐로 보라고? 그냥 음함수로 보라고. 음함수. 됐어? 그럼 음함수로 보면 얘를 양변 미분할게요. 자, 이거 미분합니다. 얼마예요? 2y요. 근데 y로 미분했으니까 이거 붙여주자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미분하면 얼마예요? 4예요. 그냥. 됐습니까? 그냥 4예요. x 미분한 거니까. 됐니? 그럼 dy dx는 뭐가 나오냐면요. dy dx는 얘는 이걸로 나눠주시면 y분의 2예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냐? 접점이 얼마야? 이거죠? 그지? 이거지?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 그럼 누구만 필요해? y만 필요하네. 이 점이 x랑 y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 y를 대입하라는 거야. 그럼 y를 대입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네. 이게 뭐야? 접선의 기울기야. 이렇게 나온다. 만약에 x라는 항이 또 있어. 여기에. x라는 항이 있잖아. 그럼 x 자리엔 1 대입하고 y 자리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돼. 됐나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식 세우시면 y는 마이너스 괄호 접선의 방정식 x 마이너스 1 빼기 이게 답이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정리한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정리한 거야. 그래서 크게 의미 부여하실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확인되세요? 오케이. 자, 마지막 오늘 하는 거 마지막. 이제 여기까지는 정리해놓고 그냥 이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고, 아까 쌤이 얘기했죠? 이거는 크게 연연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지? 일단은 기본적인 공식들 잘 암기하시고, 뭔가 좀 너무 복잡한 식이 나왔다 싶으면 충분히 써먹을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지금부터 할 게 뭐냐면 얘예요. 개념 익힘 2번. 별표 5개 치세요. 자, 지금부터 할 것은 뭐냐면 오늘 마지막 정리할 거 아까 얘기했던 거 포물선의 접선의 기하적 성질이 특징 요걸 이용해서 계산하자. 식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잘 보세요.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요. y제곱은 4px 위의 점 x1, y1이 있고요. 그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t라 할 때 fpt라는 게 어떤 삼각형이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 자, 그럼 잘 봐. 문제에서는 그냥 식이 y제곱은 4px라고 돼 있어. 그 다음에 뭘 줬냐면 접점을 줬어요. 접점의 좌표가 x1, y1이에요. 자, 그럼 이걸로 식을 세우시면 잘 봐. 아이고, 우리 배운 것 그대로 y1, y 대입하고요. 여기는 2p 곱하기 x-x1이다. 이렇게 되죠. 이게 뭐야? 접점이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이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잘 봐. 얘가 누구랑 만난다고 그랬냐면 x축과 만나는, 즉 x절편을 뭐라고 했어? 문제에서 t라고 한 거야. t. t. 그럼 x절편을 구해볼게요. 자, x절편은요. y자리에 0을 대입하는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럼 y자리에 0 대입하니까 이게 0이 돼요. 그지? 그럼 이게 0이 되는데 이거 0 될 수 있어? 없어? 이거 0 될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이거 0 될 수가 없거든? 그럼 무조건 누가 0이 돼야 돼?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어. p가 0이 아니니까. 됐니? 그러면은 x가 뭐라는 게 나와? x1이다. 이게 나오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됐습니까? 아이고 미안해. 부호를 잘못 썼어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x1이죠. x 플러스 1이죠. 쏘리. 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x1이 나와요. 그냥 식으로 구한 거야. 자, 그럼 잘 봐. 이제 그림에 표시하자. 이 그림 되게 중요해. 잘 들어. 지금부터. 얘가 이거야. 그 다음에 얘가 이거지. 그지? 그러면 포물선의 꼭지점이잖아. 그러면 요 점이 뭐가 돼요? 요 점이 준선이 되나요? 이게 준선 아닌데요? 죽을래요? 얘가 준선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요? 죽을래요? 자, 에이씨 헷갈리잖아. 다시 준선은 요쯤에 있습니다. 됐나요? 니네 이거 그림 똑같이 그려? 잘 봐. 그럼 얘 준선이야. 얘 준선. 그러면 이만큼을 P라고 할 수 있죠? 이만큼은 마이너스 P겠죠? 이것도. 길이가 P고 좌표는 마이너스 P고. 그지? 정의 갈게요. 여기서부터 요까지랑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어때요? 동일합니다. 이건 포물선의 정의죠. 자, 그럼 내가 이거를 이렇게 써볼게. 이거를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0부터 x1까지에다가 p만큼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x1 더하기 p다. 여기까지 됐어? 잘 봐. 여기가 p야. 요만큼이 마이너스 x1의 절대값이니까 뭐야? x1이야. 그래서 이만큼 있죠. tf, ft. 얘가요. 이게 되거든. 여기 뭐야?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생기는 삼각형은 항상 뭐가 되냐면 이등변이 돼요. 됐나요? 항상 이등변이 돼요. 오케이? 자, 요게 중요한데 이거 이후로 또 있거든? 이거 이후로 또 있는데 종 쳤으니까 다음 주에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포물선의 접선은 다 이걸로 풀어요. 식으로 푸는 문제 거의 안 나와. 알겠지? 이건 4점짜리에도 나올 수 있는 주제야. 됐죠? 잘 정리해 두시고 일단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까지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아시겠죠?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정리할게요.